1504년 조선의 수도 한양, 깊고 고요해야 할 궁궐의 처소에서 소름 끼치는 의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붉은색 용이 수 놓아져 있는 골룡포를 입은 한 남자가 항아리 앞에 섰습니다. 그가 굵은 소금과 뒤섞어 단지에 채워 넣고 있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백성들의 식탁에 오르는 평범한 젓갈을 담는 과정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드러나는 진실은 단순한 혐오감을 넘어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이 단지에 절여지고 있는 재료가 물고기가 아닌 사람의 시신이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경악스러운 점은 이 극도의 잔혹한 인육젓갈 제조를 지시하고 주도한 이가 다름 아닌 조선의 임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극도의 광기를 표출한 왕은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군주로 낙인 찍힌 연산군입니다. 그의 이름 석자는 끝없이 부정적인 이미지들로만 채워져 있으며 그의 시대를 논할 때마다 우리는 피냄새 나는 두 번의 대규모 숙청과 기이한 행적들만을 떠올리게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잔혹한 사실들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산군은 본래 타고난 심성을 가진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왕실의 억압적인 환경과 비극적인 진실에 의해 억지로 빚어진 괴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의 광기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왕을 파국으로 몰아넣었던 비극의 전말을 역사적 기록을 토대로 추적해보려고 합니다. 왕비가 낳은 첫 아들이었으니 그는 왕위 계승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확실한 정통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물론 온 조정과 조선 팔도 전체가 왕세자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그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왕의 자리가 예정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나 이처럼 찬란하게 시작된 행복과 안정은 정말이지 놀랍도록 짧았습니다. 비극은 147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머니 윤씨의 생일날 성종은 왕비의 처소를 외면하고 다른 후궁의 방으로 향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남편의 외면과 다른 여인에 대한 질투심에 사로잡힌 왕비 윤씨는 이성을 잃고 후궁의 방에 난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성종과 윤씨 사이에는 통제불능의 격렬한 다툼이 일어났고 극도로 흥분했던 왕비의 손톱이 성종의 얼굴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어요. 왕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다는 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의 범주를 넘어 왕실의 권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어요. 바로 다음 날 성종은 이 사건을 빌미로 윤씨를 폐위시키고 궁궐 밖으로 내쳤습니다. 사실 이 폐비 논의는 이미 약 2년 전에도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 윤씨가 왕을 비롯한 신하들을 저주하는 사술 관련 물건들을 지니고 있었다는 이유였는데 당시에는 신하들의 강한 반대로 겨우 중단되었었죠. 그러나 이제 왕의 얼굴에 난 상처는 윤씨를 더 이상 궁 안에 둘 명분을 완전히 사라지게 했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난 폐비 윤씨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 3년이 지난 후 성종은 대신들의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녀에게 사약을 내려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때 어린 연산군의 나이는 고작 7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성종은 이 비참한 진실을 어린 세자에게서 철저하게 감추었습니다. 그는 연산군이 충격받는 것을 막고 왕실의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진실을 영원히 봉인하려 했던 것이죠. 어머니를 잃은 연산군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성종이 새로 맞이한 계모 정현왕후를 친어머니라 믿고 자랐습니다. 그는 왕세자로서의 모든 교육을 받고 성장했고 1494년 성종이 세상을 떠나자 무난하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초기의 연산군은 능력을 인정받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통치를 펼쳤기에 누구도 그가 조선을 파국으로 이끌 폭군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답니다. 그러나 1494년 즉위 이후 약 10년이 흐른 1504년 모든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에 조선 역사상 가장 잔인한 피해 숙청인 갑자상화가 터졌거든요. 이 창극의 불씨는 바로 한 간신, 부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당대의 간신으로 불리던 임사홍과 그의 아들 임승재라는 인물들이죠. 1504년의 어느 날 밤, 연산군은 평소처럼 임승재의 집에서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술자리가 무르익을수록 임사홍의 표정은 점차 어두워졌고 연산군이 그 이유를 묻자 임사홍은 무릎을 꿇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입을 열어 마침내 봉인되었던 비극의 문을 열어젖힙니다.
임사홍이 전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주상 전하의 생모께서는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성종의 다른 후궁이었던 엄씨와 정씨의 모함과 거짓 고변 때문에 사약을 받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연산군은 그 자리에서 이성을 잃고 자리를 박차고 궁궐로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궁궐 안에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잔혹한 폭력이 벌어졌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당시에 참혹했던 상황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엄씨와 정씨를 대궐들에 결박하게 하고 직접 손으로 때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분노에 찬 왕은 자신의 손톱으로 그들의 얼굴을 찍어 피를 흘리게 하는 잔혹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산군은 심지어 자신의 두 아들을 불러 이들을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했지만 밤이 깊어 어둠 속에서 묶여있는 여인들이 자신의 어머니인 줄 알고 차마 회초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에 더욱 격분한 연산군은 다른 사람들을 시켜 이들에게 온갖 참혹한 고문과 폭력을 가하게 했고 결국 조후궁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복수심은 여기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시신이 된 엄씨와 정씨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자신의 할머니이자 왕실의 최고 어른이었던 인수대비의 처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에서 분노에 가득 차 소리쳤습니다. 대비마마께서는 어찌하여 저의 어머니를 죽이는 일에 침묵하셨습니까? 이 충격적인 광경과 불경한 발언으로 인해 인수대비는 병을 얻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는 왕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존속에게 가해진 폭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를 모함했던 엄씨와 정씨의 시신을 끓여 살점을 발라내고 남은 시신을 소금에 절여 젓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인육 젓갈을 궁궐 내부와 관련된 자들의 집 주변에 뿌려버렸습니다. 단순한 복수라기보다는 인간의 정신이 붕괴했을 때 표출되는 극도의 광기였죠. 이 모든 사실은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엄연한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런데 연산군이 정말 임사홍을 통해서야 처음으로 진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는 훨씬 일찍부터 마음속에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연산군이 즉위한 첫 해 20살이 되던 무렵 아버지 성종이 승하하고 묘지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는 기록된 외할아버지의 이름이 자신이 알고 있던 이름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산군은 신하들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내가 아는 외할아버지는 따로 있는데 어찌하여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냐? 결국 신하들은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 윤씨가 패비가 되었고 죄를 받아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실록은 연산군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며칠 동안 식사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20살, 즉위 초부터 이미 그의 내면에는 슬픔, 배신감, 그리고 복수심이라는 거대한 어둠이 쌓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후 약 9개월 동안 어머니의 폐위에 찬성하거나 동조했거나 혹은 진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패비 윤 씨에게 사약을 내릴 때 관여했던 최고위직 대신들을 포함하여 관련자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유배되었으며 사형을 당한 사람만 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조정의 핵심 인재들이 사라지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연산군에게 이 숙청은 국가를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과 어머니의 원한을 갚는 사적인 복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산군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폭군으로 변모했을까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잔혹한 심성을 가졌던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억압된 상처가 그를 망가뜨린 것일까요? 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아이, 계모를 친어머니로 믿고 자라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소년, 그리고 20살이 되어서야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된 젊은 왕. 연산군에게 진실은 너무나 잔혹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었고 아버지와 할머니를 포함한 모든 왕실 사람들과 신하들이 이 끔찍한 사실을 자신에게서 감추었습니다. 그가 믿고 의지했던 세상 전체가
거짓과 기만의 장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극도의 배신감과 트라우마는 한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붕괴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물론 연산군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들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한 그의 폭정은 조선의 법도와 인륜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니의 원한을 갚는다는 명분은 결국 수많은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잔혹한 폭력의 도구였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기록을 읽으며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연산군이 일찍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슬픔을 제대로 애도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그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왕으로서의 책임감과 개인적인 비극을 분리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지만 한 사람이 광기에 사로잡힌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에는 분명한 이유와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패비 윤 씨의 비극은 왕실의 치부였고 성종은 이 치부를 덮기 위해 진실을 영원히 땅속에 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봉인된 진실은 결국 연산군이라는 한 개인의 깊은 트라우마를 자극했고 이것이 왕의 광기를 통해 조선 전체를 피로 물들이는 대참극으로 번진 것이었죠. 연산군의 폭정은 단순히 한 왕의 잔인함이 아니라 왕실의 무책임과 억압이 만들어낸 시대의 어두운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연산군은 그의 통치 12년째인 1506년 신하들의 주도로 일어난 중종반정에 의해 왕위에서 강제로 쫓겨납니다. 그는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군이라는 칭호, 즉 왕의 자격을 박탈당한 패주가 되었습니다. 유배지인 강화도로 쫓겨난 연산군은 2달이 채 되지 않아 서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야사에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어머니 패비 윤 씨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섰던 왕이었지만 그는 평생토록 어린 시절 해소되지 못한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갈망과 진실을 외면당한 아들의 상처를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연산군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폭군의 광기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깊은 내면의 트라우마와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고맞을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 힘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이고 심리학적인 경고이기도 합니다. 연산군은 과연 태어날 때부터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조선 왕실의 거대한 거짓이 만들어낸 괴물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완전한 답은 여전히 역사라는 깊은 거울 속에 남아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